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추석 지나간 다음에 나가는 방송이죠, 이거는. 네네네. 그리고 토크 콘서트는 끝났고, 네. 아, 이거 콘서트 이후 방송이에요. 네, 이후에 나가긴 방송입니다. 아.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전입니다만. 네. 그래서 콘서트 때 대판 싸워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대판 싸우던 사람들이 이렇게 깔깔깔거리면서 방송 안에 하면서 낯설어하실 수도 있어요. 콘서트 때 우리 싸워요? 싸울 예정입니까? 아니요? 작년에 싸움 거셨잖아요, 저한테. 그거 뭐 싸움을 아니,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작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괴롭힌 거. 아니 근데 진짜 나 같으면 안 본다. 진짜 이게 나는 혼비님이 아픈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런 거 그날 응징, 받은 충격으로. 그런 거 응징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혼비님이 진짜 착해가지고 그냥 그거 다 그냥 속으로 삭히고 그다음에 내가 참아주고 그래서 이러느라고. 아니, 안 돼요. 저를 너무 불쌍하게 그것 때문에 암 걸렸다고 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무튼 아무튼 진짜 그 혼비님 그 혹시 영상으로 혹시 누가 찍어가지고 안 보여줬어요? 보내줬어요. 저한테 있어요, 영상이. 게다가 다각도로 찍으셔서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너무 짜증나서 그냥 올라가서 내 맘대로 치려고. 주체적으로. 이거 네. 뭐 아무튼 네. 저희는 지금 아직 그 토크 콘서트 하기 전입니다만, 네. 뭐 잘 진행되었기를. 네, 잘 되겠죠. 네. 저희는 뭐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고 우리 문지혁 문지혁. 작가님 네,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웃겨. 자, 오늘도 나름 꽤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고, 혼비님이랑 JYP도 꽤 오래전에 아니구나, JYP만 혼자서 아주 오래전에 읽고 요런 책이 있는데 언제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으면 방송하시죠라고 했는데 뭐 두 분이 다 별 반응이 없다가 이게 이제 근래에 한번 또 무슨 이 책은 어때? 뭐 이런 거 서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하다가 혼비님까지 읽고서 제가 맞아요. 던졌더니 이제 혼비님이 읽은 다음에 괜찮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판에 YG가 읽은 네. 거죠. 그러니까 JYP가 그때 셋이서 이제 각자 휴가철에 읽을 거였나 뭐 하나씩 할 때 이 책을 얘기했었어요, 방송에서. 왜냐하면 이게 2021년 여름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독지각 카페에 이기리님인가 어떤 분이 이 책을 이제 올렸어요. JYP가 말했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흐르다가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게 이제 무슨 여성주의 책 독서 모임 같은 데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얼핏 봤을 때 이제 여성주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 좀 용납이 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의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우리가 피하기만 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읽어야 된다. 버지니아 울프가 항상 그 얘기를 했대요. 책을 읽을 때 재판관의 자리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죄수가 돼서 죄수복을 입고 같이 읽어라.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약간 금기시했던 아니면 읽지 않고 외면했던 책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대칭 얘기가 그날 3번이 나온 거예요. 각기 다른 분이. 네, 각기 다른 분한테 이건 너무 조심스럽지만 이게 왜냐하면 내용이 2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이제 사랑을 하는 내용의 책이어서 이제 여성주의 모임에서 이제 읽기 너무 그런데 오늘의 이 주제에 되게 부합하는 책인 것 같고 이 책을 되게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로 비대칭이 3번이나 나와서 그럼 JYP도 너무 좋다고 그랬고 이게 JYP는 너무 좋다고 했다기보다는 골 때린다. 아이씨 내가 그 말만 했겠어요 설마. 근데 사실은 김원비 같은 분이 비대칭을 읽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했구나. 궁금했고 네.
네, 여성주의 뭐 작가나 이런 네.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아, 정확하게 그래요? 말하면 정확한 지표였다. 정확하게 네. 말하면 그 69살 할아버지와 25살 그 사회 초년생 여자애가 사귀는 이야기죠. 69이었어요? 69. 70대 아니고? 70대일 거예요. 69. 아, 그래? 그 네. 정도밖에 처음 안 돼? 최근에 읽은 분이 맞겠죠. 처음 만났을 오. 때는 69. 2002년. 그래요? 아, 69에 만나서 그럼 70대 될 때까지 사귀었겠죠. 69에 맞아. 69에 만나서 70대 중반까지 사귀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계산을 했네요. 노작가 73, 앨리스 28까지 사귀었대요. 네. 내가 여기 계산을 네, 해놨어. 그러니까 어. 그 69, 70, 71, 72, 74 5년 사귀었거든요. 네, 그 69살에 만나서 73세까지 사귀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할 이 약간 논쟁적인 네. 소설의 이름은 비대칭이고요. 네, 네. 영어로는 asymmetry라는 게 원제고 리사 할리데이라는 여성 작가입니다. 이분도 썼고. 근데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네. 이제 한국어판은 2011년에 나왔고 원서는 2017년인가에 원서는 2018년에 나왔고 18년에 나왔고 한국어판은 네, 2021년에 나왔고. 그렇습니다. 네, 댓글 조금 읽고 본격적인 비대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님, 중요한 건 살인을 이제 읽었습니다. 독서 토론 모임에 제가 추천해서 함께 읽고 토론했는데 모두 재미난 추리 소설 오랜만에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마리아님, 중요한 건 살인. 네, 이거 제가 방송하자고 했다가 YG한테 욕 먹었던 책 같은데 독서 토론 모임 분들은 재밌게 읽으셨군요. 아, 아니죠. 그 중요한 건 살인은 거기잖아요. 그 호로비츠. 네,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아, 요거는 욕 안 아니에요. 했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아, 네. 네.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것도 욕 먹은 책인가 하고요. 아니 그 컴플렉스를 가지지 마세요. 네, 구디구원님 RNA 특강편 정말 생소하고 관심도 없는 분야라 패스할까 했지만 끝까지 듣길 정말 잘했습니다. 찐으로 질문하고 찐으로 답해주신 세 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RNA 특강편은 조금 준비를 좀 잘해서 좀 더 요령 있게 묻고 그래서 좀 요령 있는 답변을 좀 끌어냈어야 됐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두서없이 질문하고 우리가 두서없이 질문하다 보니까 저자인 송견 선생님도 약간 두서없이 답해서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한 번 더 오시면 안 돼요? 미국 가셨어요. 아, 네, 지금 한국에 안 계십니다. 네. 아, 그리고 저 한 번 더 모시기에는 네, 너무- 청취자분들이 네, RNA 얘기를 그렇게 아, 길게 그래요? 듣고 싶어하지 전 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재밌었거든요, 이 방송이. 그거 들었어요? 아, 저 원래 방송 잘 안 듣는데 이건 좀 궁금해서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왜 들었어요? RNA 특강이라고 그랬어요. RNA가 궁금해서. 아, 전혀 모르는 얘기니까 전혀 모르는 뭔가 얘기여서. 해가지고. 네네네. 저런 분도 있구나. 제가 한번 쓸게요 또. 아, 네. 네, 제일 좋죠. 그 선배님이 읽으시는 네. 그 나라경제. 나라경제 제가 이거 RNA 이야기를 한번 쓸게요. 네. 그러고 보니까 나라경제는 두 분 다 필자입니까? 네. 네네. 둘 다 고정이에요? 그쵸. 그쵸. 네. 오. 혼비님이 먼저 고정이었고 네. 아마 혼비님께서 추천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 혼비님이 YG 꽂은 겁니까 거기 아닙니다. 필진으로?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따라서 네. 이렇게 쓰게 돼가지고 지금 저 한 2년째 맞아요. 2년째 쓰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3년째. 그게 월간지잖아요. 네, 월간이죠. 월간. 그 매달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YG님은 저보다 원고량이 2배고 또 내용도 되게 깊어서 하지만 원고료는 비슷합니까? 분량은 나중에 2배인데. 까봅시다. 나중에 밥 먹으면서 우리 까봐요. 아나 기분 나쁠 것 같아. 아니야. 자, 나라 경제라고요. 그 어디 KDI, KDI. 네. KDI에서 발행하는 뭐 경제 잡지죠. 말하자면 경제 교양 잡지 같은 네, 건데 경제- 종이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KDI가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정책 의사결정권자들
또 아니 그냥 관심 있으신 네, 분들을 네, 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제 너무 막 그런 경제 정책이나 이런 이야기만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중간 중간에 고정 필자들 몇 명이서 뭐 맞아요. 문학 이야기도 넣고 막 뭐, 카피도 네, 과학 카피라이터 과학 넣고, 이야기도 네. 넣고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혼비님이랑 제가 필자로 참여하고 있죠. 네. 그 저 정기구독 돈을 1년 한 달에 얼마씩 저 내면 그 집으로 보내주는 것 같던데 재밌는 거는 그게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잡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종이책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냥 전자책으로는 올라와 공짜로 있어요. 볼 수 아 있어요. 맞아요. 전자책 공짜로 볼 수 나라경제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보실 수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늦게는 그 뭐 전부 다 공개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꼭꼭 웹페이지에다도 그냥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 그 홍비님을 나라경제 볼 수 얘기 있고. 나온 김에 나라경제에 가면 이제 저 혼비님, YG님이 쓰신 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저 K를 팝니다 서평도 있죠. 진짜 혼비님이 이건 진짜 저는 8월로? 8월로 8월로. 네네네. 내가 보기에 진짜 이거 지인 찬스거나 아니면 JYP 청탁. 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혼비님은 나라경제에 그리고 YG님은 기획회의 기획회의에 각각 K를 팝니다에 대한 이제 글을 쓰셨는데 네. 청탁도 아니고 지인 찬스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그냥 두 분이 스스로 내가 이런 거 하나 안 써주면 저 인간이 또 얼마나 뭐라고 또 궁시렁거릴까 싶어서 아니 우리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인정- 옛다 이러고 해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이제 아니,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좋은 책이어서. 그러니까 YG님도 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JYP님을 많이 사랑해. 우리도 이제 인정할 때가 됐어요. 아니 이런 걸 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YG님이야. 사랑이 아니라 JYP 가스라이팅.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 가스라이팅. 하여튼 어느 나는 순간에 가스라이팅 나간 거지. 나는 진짜로 뭐 이렇게 당신들이 출연하는 방송이나 뭐 고정 연재하는 데서 그 책을 소개해라 했으면 좋겠다. 안 할 거니 뭐 하면 얼마 줄게 안 하면 때린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데 알아서들 해주더라고요. 원래 제일 무서운 게 자발적 복종이잖아. 우리 자발적 공장이. 자발적 복종. 아니 벽돌처럼 이렇게 매달 읽으면 뭐합니까? 자발적 자발적 공정이나. 복종. 아,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갑자기 나라경제 얘기 때문에 지금 문득 그러니까요. 떠올랐네요. 또 놓치지 않고 또 그러니까. 나라경제 얘기에서 K를 팝니다 이야기로. 자연스러웠다 진짜. 자, 비대칭이라는 책이 2018년에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데뷔작입니다. 근데 맞아요. 데뷔작치고는 또 나이는 꽤 있어요. 네. 리사 할리데이도 저 YG 또래더라고요. 1976년생이죠. 한 살 많군요. 네, 1976년생이고. 근데 2018년이니까 42살 그 무렵에 이제 데뷔작을 낸 거죠. 2018년에 그 필립 로스라고 하는 작가가 세상을 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미심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리사 할리데이라고 하는 이 비대칭의 작가가 필립 로스와 실제로 연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상당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상당 부분이 아니라 그냥 생으로 자전이에요. 죄송합니다, 생으로 자전. 그 어쨌든 여기에 나온 앞에 우리가 얘기한 그 70대 노 작가 69세부터 한 5년간 20대 여성이랑 사귄 그 노 작가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맨날 거론되는 매우 문단에서 유명한 그 작가가 필립 로스라는 사실은 온 세상이 지금 다 아는 거죠. 네. 네. 뭐 책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물론. 이제 일부가 이 필립 로스와 리사 할리데이의 연애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쓴 것으로 이제 의심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가 본인이 100% 사실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앨리스죠? 네, 앨리스. 앨리스. 네. 이제 앨리스라고 하는 25살짜리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보조 편집자로 일하는 작가를 꿈꾸는 네, 이제 그 20대 중반의 여성이 아마 뉴욕에
뭐 공원에서 이제 혼자서 막 이제 책을 읽으면서 뭐 습작을 해보려고 하는지 책을 읽는지 뭐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69세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빨면서 무슨 책 읽고 있니?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건 거죠. 그 말을 건 거 자체가 일단 부적절한데. 네, 말을 걸었고 그런데 말을 건 순간 이 편집자 출신의 이 여성은 놀란 거죠. 고개를 들어서 어느 할배가 나한테 딱 쓸데없는 소리를 봤더니- 하는 거야라고 딱 고개를 들었더니 헉, 유명 작가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청 20대 중반의 여성이 일산 호수공원 같은 데서 이제 그 이제 책을 읽고 그분 있는데 말하려는 거야? 하필 책을- 일산 호수공원이라면? 일산 호수공원 같은 데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딱 이렇게 보고 딱 이렇게 무슨 책 읽고 실명은 말하지 맙시다. 무슨 책 왠지. 읽고 있니? 그랬더니 그 일산 사는 되게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뭐 60대 70대 할아버지 작가가 최근에 낸 책도 베스트셀러 어. 순위에 올라 있는 그분. 작가가 네. 이렇게 딱 보더니 딱 봤더니 그 작가인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가지고는 순간 약간 내가 지금 이 작가랑 말을 섞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뭘 읽고 있는데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소설의 첫 장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스크림 같이 먹을래?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그쵸. 사건이 벌어지고 뭐 이 사람으로 치환하면 뭐 라면 같이 먹어야겠죠. 그리고 또 가서 이제 딱 하면 요즘식으로 놔주면은 그치. 우리 집 가서 그러면 넷플릭스 그치, 볼래? 그치.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보러 이제 나 따라갔는데 지금 너무 상상돼서 약간 어, 미칠 것 같아. 근데 넷플릭스 볼래 그랬더니 이제 또 넷플릭스 아니겠지. 전원일기 볼래 뭐 이런 거 요새 재방송하던데. 넷플릭스 같은 거 전원일기. 보러 갈래라고 이제 딱 이거 했는데 보세요. 70세도 넷플릭스 봐요 요새는. 이 20대 여성이 또 따라간 거예요. 어. 따라갔는데 따라가니까 또 확인도 해 심지어는. 근데 너 지금 이거 네가 자발적인 의지로 따라온 거 맞니? 뭐 안 내키면 다시 나가도 돼. 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자발적인 거 맞아요. 나가 뭐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굉장히 리얼하게 이제 묘사를 했고 실제로 이 필립 로스와 리사 할리데이가 2002년 봄에 만났더라고요. 2002년 봄에 만나서 이제 그로부터 5년 동안 연애를 했었는데 나이도 되게 딱 비슷해요. 나이도 딱 똑같아요. 나이도 딱 그러네요. 똑같아요. 실제로 리사 할리데이가 되게 이제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뭐 아버지는 뭐 이렇게 뭐 기계 고치는 사람이고 엄마는 뭐 재봉사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어릴 때 이혼을 하고 되게 이제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하버드에 가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판사 편집 보조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만난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이 작중에 이 70대 초반이 벌써 된 할아버지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막 제안을 하는 거죠. 뭐 용돈 주고. 근데 약간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받아. 실제로 뭐, 돈이 필요했으니까 또. 주는 게 그냥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너 근데 학자금 대출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왜 그건 또 왜 물어보시는데 그랬더니 그냥 내가 갚아주고 싶어서. 난 좀 여유 있으니까 갚아주고 싶어서. 그리고 좀 뭐 나중에는 우리 집 옆집에 집이 그 매물로 나왔던데 그것까지 살까? 그랬더니 이런 좋은 동네 그런 집은 얼마나 하는데 그랬더니 뭐 한 100만 달러 하는 것 같아. 그걸 사서 뭐 하게요? 그랬더니 아니 투구 넓게 쓰면 좋잖아. 너도 들어와서 살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관계들이 하는 거죠. 중간 중간에 물론 막 그런 막 그 대사 너무 잘 어울리는데 YG가 하니까. 중간 중간에 그런 너무 당혹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근데 뭐 가족은 누가 있어 그랬더니 뭐 우리 할머니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나이도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이 소설이 처음 끝까지 그 얘기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일부의 예, 일부 빨리 일부. 정리를 해봐요. 일부 예. 일부. 그러니까 일부는 일부가 몇 쪽쯤 됩니까? 거의 한 3분의 1? 이게 지금 전체로는 한 450쪽 네. 그 정도 되는데요. 일부가 일부가 186 186쪽. 페이지까지. 책 네. 전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예. 음. 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처음에는 좀 약간 뭐 약간 계약에 의한 그런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이건 원조 뭐지? 교재 느낌이 처음에는 그런데 예.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뭔가 이제 뭐라고 딱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변하는 순간에 이제 이 스토리가 딱 끝나는 거죠. 스토리가 딱 끝나는데 여기까지는 아마도 그 많은 독자들이 약간 불쾌감, 예,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성별의 이 독자들이 다 불쾌감을 느낄 것 같아요. 뭐 선뜻 약간 공감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의외로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불쾌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20대 여성과 70대 어떤 권력이 있는 노작과의 관계 어쨌든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가 설정이 되고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써서 너무 생생하게 잘 써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불쾌하든 아니든 어쨌든 이런 형태의 관계도 있고 이런 형태의 관계를 그러니까 세상의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나눌 수 없는데 이런 건 뭐 원조 교제야 뭐 이런 건 뭐 성매매에 가까운 관계야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니 보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서로 애정도 있고 서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게 막 다 섞여 있어서 이 관계 너무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볼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대칭을 보기 전에도 여성 화자가 나와서 이제 여성 화자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쓸 때 특히 여성 작가가 이제 되게 어리석었던 시절 그리고 자기가 되게 방종하고 혹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이런 걸로 표현하는 소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피임을 하지 않고 이제 무분별한 섹스를 해서 낙태를 한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옛날에 미국 소설에도 그렇고 어떤 한국 단편에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삶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어떤 여성이 내가 지금 내 삶을 어느 정도로 컨트롤할 수 없고 얼마나 엉망으로 살고 있고 얼마나 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어떤 장치로서 제대로 피임하지 않고 임신해서 낙태하는 이런 게 이제 장치로 나오는 것들이 전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70대 노인과 20대 여성이 결혼을 하든 사랑을 하든 그건 뭐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에 계속 심지어 이 작가가 거기에 힘을 되게 주려고 병원에서 이제 낙태를 할 때 경고문 같은 거라 거의 한 페이지 넘게 이렇게 쓰는 걸 보면 그걸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런 여성들이 실제로 또 없냐 하면 또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로 또 주변에 뭔가 이렇게 방황했던 시기들을 겪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 이런 일들이 어쨌든 들려오는데 저는 이 소설의 일부를 보면서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저런 여성들의 방황이나 힘듦이나 저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저런 목소리도 필요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이 혼란스러움 자체가 이 책을 읽을 가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혼돈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일부가 딱 그렇게 끝나요. 자, 이 책은 아무 정보 없이 지금 저희 방송도 듣지 않고 그리고 뭐 필립 로스와 실제로 지금 이 작가가 사귀었다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게 가장 좋은 책입니다. 맞아요. JYP가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황당했는지 일부에서도 황당한데 그죠. 이거 어쩌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했는데 2부로 딱 넘어갔는데 2부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황당했죠. 황당 개황당 뭐 이런 소설이 있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언제 1부와 2부는 만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도대체 이 2부의 이 남자랑 1부의 이 등장인물 두 명은 응.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응. 너무 궁금해하면서 미친 듯이 궁금해하면서 계속 2부가 끝나면 거의 한 400쪽 네. 막 꽤 한참 뒤잖아요. 400쪽, 거의 400쪽. 끝날 무렵이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어. 3부는 되게 짧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1부와 2부의 인간들이 만나지도 않고 연결고리도 하나도 안 느껴지는 상황에서 3부로 딱 넘어가는데 3부에서 한 두세 페이지를 읽는 순간 헐 쿨럭 이렇게 되는 이렇게 만드는 소설이거든요. 아, 근데 저렇게 솔직히 놀랬어요? 저렇게까지? 나는 조금 예상했거든. 아 미안해 주주야. 저는 방송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뭐 그 예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3부를 읽으면서 아 이걸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YG나 JYP나 느낀 놀라움은 비슷한데 YG는 그냥 이걸 이렇게 정리한다고라고 한 거고 JYP는 방송 미안해요. 이분들이 말이야. 하여튼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들어버렸어. 그러게. 이 방송을. 그냥 아예 모른 채로 사실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저는 아니, 필립 근데- 로스인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나도 필립 로스인 것도 모르고 솔직히 읽었다니까. 알고 읽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필립 로스야말로 정말 여성 혐오 그리고 여성 아니 비하. 근데 읽어보면 진짜. 누구나 필립 로스인 거 알잖아요. 저는 어떻게 몰랐다니까. 아니 필립 로스에 관심이 없어서. 아니 노벨 문학상 후보에 엄청 올랐고 그런 그다음에 사람이 한둘이야? 전미 뭐 비평상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그러면은 딱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그럼 딱 그러니까 필립 로스 이야기인가? 당연히 이게 실화일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완전 소설적 설정이라고 싫어할 생각을 한 거라고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일산 그분도 한국에서 거의 필립 로스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성 혐오, 이렇게 여자 무시하고. 일상 부분 두 분 있어요 두 분. 아 그래? 두 일산 두 분? 누구지? 두 분. 외자 이름 그 중에 외자 이름. 외자 이름. 자, 그분은 그렇다고 20대를 사귀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니잖아요. 네네네. 뭐 그리고 능력이 필립 없어서 로스, 그렇지. 필립 아무튼. 로스만큼 여성 혐오나 뭔가 이런 게 강하다고 보기도 완전 조금 강하죠. 그래. 인터뷰 같은 거 찾으면 그래요. 나는 여성은 같은 인간으로 오케이, 생각하지 그래. 않는다. 비슷한 뭐 수준이라고 이런 합시다. 말을 하시는 네,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로스인 거 알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여성주의자들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이것도 사랑일 수 있지라고 솔직히 생각하면서 근데 읽었어요. 저는 뭐 사람이 네. 사람을 좋아하는 건 네. 되게 소중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이런 소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이게 여성주의 상당수의- 모임에서 나온 거잖아요. 상당수의 얘기가. 여성 독자들이나 음. 아니면 꼭 여성 독자가 아니라도 음. 남자들도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남자들은 어느 대목에서 특히 기분이 나쁜 겁니까? 아니, 나빠야 합니까? 아니 남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필립 로스가 그냥 70대 할아버지였다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뭐 40대나 50대 아저씨인데 필립 로스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아니 그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70대 할아버지가 공원에 앉아있던 20대 중반의 여성한테 다가가가지고 너 무슨 책 읽고 있니?라고 추궁되면 그건 바로 112 신고돼가지고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근데 그것도 약간 추근됐다고 느꼈어요. 읽을 때. 저는 사실 그냥 그 부분들은 되게 뉴트럴하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은 그냥 뉴트럴한데 이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씩 진행될수록 그 사실은 그 추근됨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래 하여튼 그게
읽어봐야 돼. 되게 미세한 차이잖아요. 단어 하나 느낌이고. 근데 전 이상하게 추근됐다는 느낌으로 읽진 않았어요. 필립 로스를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또 문학적 형상화가 있었겠죠. 당연히 음. 이 실제 그 그리고 리사 할리데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느꼈는지에 대한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있죠. 그리고 또 약간 본인의 물론 리사가 본인의 과거를 미화하고 싶다거나 뭐 필립 로스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 얼마나 구설에 올랐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일들이 지나는 순간에 과정에서 이 리사 본인이 그 상황에서 추근되는 거라고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렇게 뉴트럴하게 서술했다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그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일부에서 그 너무 실망해서 혹은 이거 뭐야 하면서 덮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덮지 마시라. 심지어 김원비 작가도 2부, 3부까지 다 읽고 뭐 좋은 책이라고 결론 훌륭한 책이 있다. 뭐 묘한 책? 훌륭한은 아니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뒤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일부를 꼭 그렇게 이건 약간 편집자의 압박이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네가 책을 내는데 기왕에 책을 내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야.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야 된다. 이왕이면 세게 좀 더 써가지고 적나라하게 써라. 근데 저는 이 책이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그때 내일 또 내일 했었잖아요. 그 게브리엘 제비 거기서 이제 세이디와 교수의 관계 그 SM 관계였고 그래서 교수가 세이디한테 벌 줄 때마다 수갑 채워가지고 거의 감금해놓고 나가고 하지만 둘이 결국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못 견디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그런 것들도 그런 걸 긍정하는 거랑 별개로 이제 그 안에서도 사랑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눌 수 없으니까 그 세이디와 교수도 저는 충분히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그리고 그건 사적인 관계에서 이른바 SM 플레이를 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건 교수랑 여대생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불편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약간 이 책도 사실은 제가 아까도 책 읽기 여성 모임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읽게 됐다고 했지만 왜 책 읽기 여성 모임 사람들이 그런 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절대 안 읽을 책들 중에 좀 골라서 읽어보자 할 때 이게 세 번이나 나왔는지도 왜인지도 알겠는데 이런 유의 여성이 소설에 묘사된 거 처음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70대 남성과 사귀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관계. 아니 우리 또 한 적 있잖아요. 뭐지? 그때 혼비님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뭐지? 뭐? 빛과 그림자. 아니 빛과 물질의 이론. 빛과 물질의 앤드루 포터의. 근데 그거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르지만 사실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었죠. 남성 그쵸, 나이 거의.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그 관계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니까. 근데 그런 책 방송할 때는 왜 박평 말고 꼭 콤비님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가시죠. 네. 네. 아니 뭐 그건 뭐 혼비님이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 갑자기 저를 너무 이상하게. 지금 하여튼 1부는 그런데 2부가 어떤 건지를 아주 짧게 잠깐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2부로 이제 딱 넘어가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어느 순간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난데없이 미국 공항 영국 공항. 영국 공항. 영국 공항. 영국의 어느 공항이 딱 등장을 하고 거기에 어떤 남자가 딱 나오는데 영국의 뭐 히스로 공항이었겠죠. 공항이었겠죠.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갑자기
영국의 어떤 이제 공항 뭐 히스로 히스로 공항이었겠죠. 공항이겠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남자는 영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런던에서 경유해가지고 이라크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국적은 미국 사람. 이중 국적 아닌가? 미국과 이라크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미국 여권을 내밀었죠. 미국 여권을 내밀었고 네. 이게 태어나기를 이 친구는 이라크에서 미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어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아빠가 의사인데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중이었어요. 네. 이민을 가는 중이었는데 이라크 국적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내리기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출산을 한 거예요. 미국 영공에서. 그래서 국적이 두 개가 생긴 거고. 미국은 그 자국 비행기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영공에서 한 영공에서 태어나면은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다라고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라크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피해서 부모가 미국으로 이주를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미국에서 쭉 자랐고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하여튼 뭘 공부하죠? 경제학. 그러니까 대학생인 대학원생. 대학원생. 그래서 친지 방문하러 이라크를 갔는데 갑자기 영국 공항에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같이 미국으로 이민 왔던 형이 의사인데 나는 조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이라크로 가서 이라크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을 만나러 자기는 이라크를 가야 된다. 근데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이제 비행기 시간이 조금 엇갈린 거죠. 그래서 영국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48시간 후에 이라크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겠다라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단순 트랜짓이 아니라 그래도 이틀이지만 잠깐 시내로 들어가려고 했군요. 네. 근데 영국 공항에서 이제 억류죠, 일종의. 억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이 2008년. 억류가 된 이유는 모르죠, 본인은. 아니 내가 비록 이라크 사람처럼 생겼고 이라크 사람이기도 하고 이라크 국적도 갖고 있긴 하지만 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쭉 자랐고 미국에서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여권도 미국 여권이고 날 왜?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데 여기까지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그 앞에 계속해서 이 할아버지와 젊은 여자의 사랑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 이라크 청년은 도대체 누구야? 뜬금없이 나는 이라크 애인으로 갈아탔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2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 2부와 3부 다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수요일 날 안 들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날 꼭 들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